안녕하세요. 작가 글천개입니다. 브런치 작가 신청하고 합격자와 불합격자는 메일 제목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탈락 메일은 브런치 작가 신청 결과를 안내해드립니다 라는 어떤 제목의 메일이 옵니다. 이거 열어보면 아주 열받는 문구가 써 있죠.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모시지 못하게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넌 아무래도 우리 브런치에서 글을 쓸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네가 신청한다고 써보낸 글 꼬라지 봐봐라. 너라면 합격시키겠니? 합격시키겠니? 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재신청할 수 있다고 쓰여 있죠. 한 너댓 번인가 떨어진 제 경험으로 보면 여러 번 떨어져도 브런치가 특별히 저놈은 절대 뽑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움 탔다고 오해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합격하면 메일 제목부터가 확 틀립니다. 브런치 작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제목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열지 않아도 합격한 걸 알 수가 있죠. 내용은 더 상큼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글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협박인데 좋은 글 안 쓰면 어쩌라고. 그럼 잘못 쓰면 잘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는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 카카오라는 회사가 없어지거나 뭐 인수 합병되거나 아니면 나 권총 샀으니까 다 뭐 지겨버릴 테요 라는 정도의 어떤 유치원 중퇴급의 거지 같은 글만 싸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설마 누가 이런 글을 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이거보다 100배는 더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요번에 그 경기도 공무원 7급 합격하신 분, 이번에 기사 보니까 그 어렵게 7급 공무원 된 거 합격 뭐 취소된 거 같던데, 뭐 아무튼 세상에는 믿기지 않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죠. 아무튼 여러모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됐고, 뭐 브런치 작가가 되면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작가가 됐습니다. 브런치에서 작가가 되면 명함에도 넣을 수 있고 블로그에서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목차만 잘 정리해서 그대로 한 3, 40개 정도 글을 쓰면 그 자체로 책으로 출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두 번째, 최저가 블로그를 하나 갖게 된 거예요. 이거는 비즈니스나 마케팅 측면에서 의미가 상당한 건데 보통 상위 노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트래픽 높이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쓴 글이 조회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보다 좋은 소리는 없어요. 돈 버는 소리니까.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 면 브런치에 글을 쓰면 네이버에서도 노출 기회가 생기고 또 다음에서도 노출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또 당연하게도 브런치라는 플랫폼 자체에서도 노출이 된다. 브런치에는 아무나 어중이떠중이 모여있는 그런 플랫폼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처음 카페나 블로그 만들고 글을 써보면 조회수가 어떻든가요? 아주 엉망진창이죠?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조회수는 뭐 일주일 지나도 뭐 3에서 6 정도? 글 쓴 나조차도 쪽팔려서 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브런치는 작가가 돼서 쓰자마자 아무리 안 돼도 제 경험상 조회수가 한 50에서 100은 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왜 그 유료 광고 하지 않습니까? 트래픽 높아지라고. 뭐 대표적인 게, 트래픽은 조회수예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 파워링크하고 페이스북 광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겠지만 여기서 키워드나 광고 세팅에 따라서 금액은 다르지만 대략 클릭당 200원, 300원은 잡아야 돼요, 최소한. 그럼 조회수 100인 글은 얼마짜리 글일까요? 어느 정도 가치일까? 300원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그럼 3만 원이에요. 그 글 하나의 가치가 3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9만 조회수는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글일까? 제가 브런치에 쓴 글이 조회수 9만이 넘은 적이 있는데 유튜버 분들이나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을 보고 떡상했다고 하죠. 떡상. 그 유료 광고로 이 9만 조회수를 만들려고 계산해 보면 2,700만 원이죠. 물론 이 글 하나 썼다고 제가 2,700만 원 뭐 버는 건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글의 가치를 계산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즈니스 초창기 초보 창업가 분들은 글 하나의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방 지치죠. 그런데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글 하나의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브런치 같은 이런 것들을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나 에세이로 독자에게 힐링과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문제 해결책으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한편 브런치 측에서는 작가가 되면 출간 기회가 열려있다고 아주 사탕발림을 해요. 제가 브런치 싫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이게 좀 부정적인 게 브런치 작가 수백 수천 명 이런 이벤트에 지원하는데 당선되는 사람은 10명 안팎이에요. 굉장히 확률이 낮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브런치에도 이제 좋아요 기능이 있는데 이거 4, 500개씩 좋아요 받는 작가분들도 이벤트에서 탈락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책 2권 출간한 저 입장에서도 이벤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브런치에 재미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거 아주 재밌어요. 바로 작가에게 제안하기라는 메뉴예요. 작가에게 제안하기.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이제 탑재했다는 거지. 이제 최근에 기억에 남는 제안이 뭐였냐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아주 대형 포털의 계열사에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좋다고 글로써 포스팅 해달라는 거예요. 요새 앞광고니 뒷광고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 몰라서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한두 시간에 몇만 원씩 버는 걸고 작은 돈은 아니니까 좀 해볼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튼 또 중요한 건 강연 요청도 꽤 들어와요. 강연료는 적게는 2, 30에서 뭐 100만 원 안팎
입학까지 다양한데 상대방이 부를 정도면 쫄지 말고 가서 무조건 강의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그걸 두 번 다시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브런치에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너무 간단해서 제가 진짜 이 영상에 따로 말을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유명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유명하다는 거는 뭐냐면 유튜브 기준으로 보면 구독자 최소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이상 정도, 페북이나 인스타급에서 보면 인플루언서급 정도, 이 정도면 유명하다 할 수 있죠. 뭐 수천 명 수만 명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누구나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 혹시 유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검증된 사람이면 됩니다. 자, 끝났죠? 여기서 검증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없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검증이라는 게 의사나 검사나 판사, 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뭐 교수님, 대기업 임원, 국가대표, 하다못해 뭐 베스트셀러 작가라든지 뭐 이런 거 하나씩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혹시 이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이 정도는 다 있는데? 그럼 또 방법은 있어요. 필력이 좋으면 돼요. 필력이 좋다는 수준은 글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을 감탄하게 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뭐 설득을 하거나 열받게 하거나 등등 어떤 풍부한 리액션이 나오게 하는 글을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들 이 정도 필력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주변 사람 열받게 하는 건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자, 농담이고. 아, 그럼 혹시 필력도 없습니까? 이건 근데 진짜 안 믿기는데? 그럼 필력이 좋게 보이면 됩니다. 필력이 없어도 돼요. 필력이 좋게 보이는 건 단 하나만 잘하면 돼요. 목차를 잘 정하시는 거예요. 브런치 작가 처음에 신청할 때 적어내는 그 세 가지 그게 있는데 그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앞으로 여러분이 쓸 목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맥락에서 브런치 심사위원 정도면 정말 빠끔이고 실전 고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써낸 목차만 봐도 여러분의 실력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본 분하고 한두 마디만 대화해봐도 대화 나눠봐도 이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정도란 말 다 했죠. 그럼 목차는 어떻게 정하면 될까? 모두가 아는 원칙이 있죠. 이거 너무 당연하죠. 이거 우리가 글은 왜 씁니까? 이 영상은 제가 왜 찍고 있죠? 우리 엄마 보여주려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나 말고 그리고 가족 말고 독자들 보라고 쓰는 거예요. 심사위원도 오로지 여러분이 써낸 목차를 볼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독자를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인 건지를 대번에 알아본다는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목차는 누구 위주로 써야 될까요? 답은 나왔죠.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로만 채우면 됩니다. 아우 막 귀때기 아픕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럼 어떤 목차가 독자가 클릭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목차일까요? 답은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어요. 가까운 예로 브런치에서도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일 힐링 분야에서 글을 쓰고 싶다면 지금 힐링으로 조회수 높은 사람 혹은 유명한 사람 제목 한 개씩 이렇게 수집해서 여러분이 쓸 키워드랑 조립만 하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례를 책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여러 책들에서 특히 이제 포토샵이나 마케팅 이런 책들 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용적인 책들에서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가 보이죠. 눈길을 사로잡는 세 가지 조건이라든지 소재는 어떻게 발굴할까라든지 클릭률이 높은 표지 제목은 어떻게 만들까라든지 선택받는 제목 vs 버림받는 제목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보고 싶어져요. 또 이런 제목 유형도 있죠. 목차, 잘 팔리는 유형 3가지, 가장 호응을 얻는 유형 9가지, 엄마도 이해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나만 알고 싶은 이런 표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표현들. 다만 이제 논문 같은 표현,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한 연구라든지 무엇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독자들이 웬만하면 찾지 않는 목차일 거고 아마 나만 알고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전문 용어가 남발하는 목차는 뭐 일단 스트레이트로 그냥 가겠죠. 아예 선택조차 받지 못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목차죠. 아이코닉이 뭐고 주목성이 뭐고 지속성을 개발하라고 하고 뭐 부동산 개발도 잘 안 보는 마당에 지속성을 뭐 어떻게 개발하라는 건지 이런 내용 보면 오던 독자도 도망갑니다. 참고로 저는 이 책을 물론 이제 아주 재밌게 봤는데 예시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됐고 마지막으로 브런치 탈락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끔 브런치 글 보면 말도 안 되게 그지 같은 글도 보일 겁니다. 저도 이제 그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야, 이런 사람도 브런치 작가 할 것 같으면 난 대체 왜 탈락시킨 거야? 뭐 친척 있나? 라고 이제 속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다 줄 것처럼 잘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행동도 성의 없어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연락도 뜸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잠수 타기도 하고 이건 둘 중 하나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비해서 보상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턱없이 부족하거나 보상이. 두 번째는 다른 대안이 생긴 거예요. 기업이 이유를 추구하듯이 인간도 똑같지 않습니까? 브런치 작가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글을 열심히 발행합니다. 합격한 그 기쁨에. 그런데 생각보다 보상이 적어요. 그럼 어느 날부터인가 의욕이 팍 꺾이고 글도 대충 쓰고 결국 그지 같은 글을 남발하게 돼요. 슬픈 일이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뭐 갈 길은 멀고 그래도 열심히 하십시오. 어차피 내일도 힘들 거니까. 자, 지금까지 글창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